이건 토성입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가장 먼 행성인 줄 알았습니다. 즉, 항성계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착지라고 여겼죠. 그러나 토성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행성일 뿐입니다. 멀긴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건 아니죠. 망원경이 만들어지자 인류는 태양계에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천왕성, 해왕성이 있었죠. 또 행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명왕성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뛰어난 망원경으로 봐도 이 셋은 너무 멀어서 신비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태양계의 진짜 끝을 살펴보려면 우주 탐사선이 있어야 하죠. (1977년) 보이저 2호가 우주의 역사를 새로 쓸 대장정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까지 토성 바깥에 있는 행성을 탐사한 유일한 우주선입니다. 그 시작점은 1986년 천왕성이었죠. 천왕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이런 멋진 연한 청록색이라는 겁니다. 메탄가스로 이루어진 대기 때문이죠. 메탄은 광선 스펙트럼 중 붉은 부분의 빛은 흡수하고 푸른 광선은 우주로 반사시킵니다. 그러나 천왕성은 태양과 가까운 행성과는 다르게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던 보이저 2호는 태양과 토성까지의 거리의 3배나 되는 길을 지난 뒤 마침내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해왕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왕성처럼 해왕성도 푸른색이지만 주변의 대기는 훨씬 활동적입니다. 얼음 결정체로 이루어진 밝은 흰색의 구름과 어두운 타원형의 폭풍도 있습니다. 목성에 비하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작습니다. 액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목성 같은 행성이 될 정도의 크기는 못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구보다는 훨씬 큽니다. 너무 커서 우리 지구처럼 단단한 암석질 행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천왕성과 해왕성은 액체 상태의 행성인 거죠. 대부분 구성 성분은 기체지만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된 상태죠. 물과 메탄과 암모니아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제로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얼음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얼음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한때 이 결정체들은 태양계의 외곽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토성처럼 천왕성과 해왕성도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고리는 아주 좁고 어둡죠. 색이 어둡고 마치 수처럼 시커먼 걸 보면 아마 주성분이 탄소일 겁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고리는 작은 위성에서 떨어져 나간 자투리 부분인데 중력의 방해를 받아 작은 가루로 부서진 거겠죠. 두 행성의 고리를 보면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태양계 외곽에서도 한때는 엄청난 격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왕성을 보면 거의 옆으로 누운 듯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볼링공처럼 굴러가죠. 구르는 축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와 위성은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에서 바라본 천왕성은 관역 모양으로 보이죠. 천왕성이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진 건 분명히 아주 오래전 엄청난 충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행성이 만들어질 때였겠죠. 충돌의 흔적은 천왕성의 독특한 얼음 위성인 미란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란다는 폭발해서 깨어졌다가 잘못 뭉쳐진 모양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울퉁불퉁한 부분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입니다. 그에 반해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해왕성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트리톤은 처음부터 해왕성의 위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이저 2호가 발견했듯이 트리톤은 달보다 아주 약간 작고 명왕성보다는 큽니다. 어쩌면 트리톤은 외부 태양계에서 독립된 행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왕성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해왕성의 다른 위성들과 충돌하면서 중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겠죠. 이제는 트리톤의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을 볼 수 있는데 그 흔적을 보면 지질 운동이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물이 얼어붙은 얼음 상태입니다. 표면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데다 특이한 모양도 있습니다. 멜론의 껍질을 보는 것 같죠.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사진에 나타난 트리톤의 남반구는 메탄과 서리 상태의 질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음 위에 난 어두운 자국은 기체가 얼음 표면을 뚫고 나올 때 생긴 그을음 자국일 겁니다. 이 자국은 평행선으로 나 있는데요. 그건 트리톤의 얇은 대기층에 부는 바람이 아주 세다는 뜻이죠. 트리톤이 해왕성의 중력에 붙잡힌 거라면 반대로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천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으로 된 작은 천체가 있습니다. 달과 비슷한 천체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지던 순간 더 큰 행성의 일부가 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태양계의 외곽에서 조용히 자리 잡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해왕성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가 나중에는 해왕성 넘어 깊은 우주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는 태양이 그다지 밝은 별이 아닐 겁니다. 명왕성과 위성인 카로는 분명히 뿌리가 같은 가족일 겁니다. 명왕성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대접받았죠. 하지만 크기도 작고 궤도의 모양도 좀 특이해서 행성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천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명왕성과 비슷한 거리에서 천체가 몇 개 더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2003년에 발견된 에리스가 있죠.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10번째 행성이 되진 못했죠. 그 대신 앞으로도 천체가 더 발견될 거라고 생각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제 명왕성과 에리스는 행성이 아닌 새로운 명칭으로 분류됐습니다. 바로 외행성이죠. 명왕성과 에리스를 비롯한 여러 외행성이 있는 지역은 카이퍼 벨트라고 불립니다. 카이퍼 벨트에서는 직경 100km가 넘는 독립된 천체들이 7만 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비슷한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이퍼 벨트에 속한 세드나는 화성보다도 더 붉습니다. 세드나가 붉은 건 화학 변화 때문인데 수십억 년 동안 세드나의 얼음 표면에 갇힌 유기 분자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됐기 때문일 겁니다. 세드나의 궤도는 카이퍼 벨트를 훨씬 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태양계에는 아직도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천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속한 작고 멀리 떨어진 천체들은 현재로선 가장 뛰어난 망원경으로 본다고 해도 점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체들은 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천체들을 조사하다 보면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작은 얼음 덩어리가 거대 행성이 됐으니까요. 2006년에는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천체들을 조사하기 위해 나사에서 뉴 호라이즌 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출발한 우주선은 뉴 호라이즌호가 처음입니다. 현재 뉴 호라이즌호는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 예정을 보면 2015년에 명왕성에 도착한다는군요. 명왕성에 도착해도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궤도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명왕성과 카론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줄 겁니다. 외행성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 오겠군요. 뉴 호라이즌호는 명왕성 주변을 최대한 근접 비행할 겁니다. 거의 50m 거리에서 명왕성의 얼어붙은 표면의 작은 특징까지 포착하고 과거 지질 활동의 흔적을 살펴볼 겁니다. 명왕성을 지난 후에는 카이퍼 벨트의 다른 천체들도 살펴볼 겁니다.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체들도 볼 수 있겠죠. 뉴 호라이즌호가 성공하면 지금은 멀고 신비롭게만 느껴지는 태양계의 끝이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태양계의 천체인 건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명왕성이 빠진 태양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기분에 빠지게 합니다. 뉴 호라이즌은 그 중요한 부분을 새롭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역사를 완성시켜주겠죠. 다양한 천체가 존재하는 태양계가 완성되는 순간일 겁니다. 불타는 태양에서 암흑 속의 카이퍼 벨트까지 전체를 이어주는 거죠. 태양계의 역사는 단순히 암석이나 기체,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복잡한 화학 반응과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